거제 출신 대학생이 사는 서울 신촌의 고시원. 누우면 꽉 찹니다. 생수는 둘 데가 없어 문 밖에 두고 마십니다. 왜 고시원에 살까요? 웬만한 원룸은 물론 반지하도 월세가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지하도 50만 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반지하라서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학교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한 학기에 80에서 90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부족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학교에서만 작년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청년 공약 1호로 기숙사 대폭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월 20만 원대 기숙사 5만 호 공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새누리당의 행복기숙사 20만 호 공급,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공기숙사 도입.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나오던 단골 공약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0%대에 불과합니다. 그런 공약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달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던지시지만 지켜주지 않는 모습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고.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은 저출생 대책입니다. 엄마든 아빠든 육아휴직을 신청만 하면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자동으로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는 이미 비슷한 법안이 9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논의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공약으로 등장한 겁니다. 여야 모두 청년 공약에 공을 들이지만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소요 예산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대단히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또는 이목을 순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좀 공약들이 사실은 남발되는 경우도 없다고 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1대 국회에서 취업, 신혼부부, 병역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청년층 대상 법안은 전반기에만 460건. 이 가운데 가결된 건 2.4%에 불과합니다. 전체 법안의 통과율 5%의 절반 정도입니다. 왜 청년 법안이 푸대접을 받는 걸까요? 군 복무 중 재해 보상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을 냈던 청년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4, 5선 중진 의원님들이 되게 많이 가시는 상임이거든요. 거기에서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해서 올라가자마자 바로 미뤄졌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공감이 중요하구나라고 새로 느낀 거죠. 21대 국회 20대에서 30대 국회의원은 15명. 전체 300명 가운데 5%에 불과합니다. 20, 30대 유권자가 30% 정도니까 너무 적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125개 나라의 20, 30대 국회의원 비율은 평균 20%. 한국은 121위로 거의 꼴찌입니다. 각 정당들이 청년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쉽게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할까요? 선심성?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를 떠안고 있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서도 청년 인재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청년들이 대부분 당선 가능성이 낮은 험지로 내몰렸거나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미래통합당 공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치인분들, 특히 많은 우리 당의 선배분들도 실패한 공천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실패한 공천의 항상 특징은 청년들이 죄다 험지로 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청년 벨트라는 말을 붙였지만 저는 사실상 데스밸리라는 말로 이렇게 읽고 싶거든요. 민주당에는 청년 정치인들을 10% 이상 공천해야 된다는 룰이 있는데요.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면요.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을 키워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오히려 경쟁자가 되는 삶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키우기보다는 당장 이슈가 될 수 있는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공천하기 바쁜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지금까지 단수 공천을 받은 청년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4명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상당수는 험지에서 출마합니다. 지금은 기득권이라고 비판받는 50, 60대 정치인들. 그들도 20년 전에는 청년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 총재이던 김대중 대통령은 젊은 피 수혈론을 내세웠습니다. 우상호, 임종석, 송영길, 이인영.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86세대가 대거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신진 엘리트 영입을 내걸고 원희룡, 오세훈을 영입했습니다. 국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30대들.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결국은 뭐 처음 그 끝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구조, 지금 현재의 권력 구조, 이 시스템 속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패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각자가 패거리를 또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을 잃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 지역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시급이 지켜지는 편의점이 드물 정도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기존 정치권들은 몰라요. 생활 밀착형 청년 정치인이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청년처럼 힘들게 학자금 대출도 내보고.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거대 양당이 장악한 국회, 50대 부자 남자들이 장악한 국회에서 청년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박근혜 탄핵 정부 이후에 2030이 정치를 참여하고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던 세대이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게 되는 이 거대 양당의 구조가 가장 큰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